안녕하세요, 고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매 3부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복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님들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초보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주 고급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도움 될 겁니다. 모르면 손해인 거예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톡방도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도 누려보시고요, 링크가 있으니까요, 클릭을 해서 받아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쟁 10명인 이상 물건들은 빠르게 패스하고요, 10명 미만, 5명 미만이면 더 좋겠네요. 그런 물건들을 클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매각된 물건인데요, 아파트 생김새 번듯하게 보이죠?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경쟁이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봐요. 여러분, 경매 정보 보실 때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자세하게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요, 초보 때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었어요. 놓친 정보는 곧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북에 있는 포항 코아로 블루인시티 아파트입니다. 108동 204호예요. 자, 동과층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옆에 네이버지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08동이 어디 있나 보니까요, 여기 108동이 있습니다. 가장 끝에 동이에요. 앞에가 간섭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층이니까요,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2층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층과 2층의 경계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층이 커뮤니티 시설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층은 2층 같은 1층이고 2층은 3층 같은 2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1층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진상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 임장을 통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건축물 대장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층에 뭐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하 1층, G1은요 지하 1층이에요. 그리고 1층에는 용도로 무엇을 쓸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게 어떤 거죠? 관리사무소, 경로당, 뭐 이런 것들. 즉,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1층은 2층 같은 1층이 있고 2층은 3층 같은 2층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요, 여러분,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건물 전용 면적 보이시죠? 85제곱미터입니다. 자, 85제곱미터가 초과되면 85.01부터 대형 평수로 분리가 돼요. 85제곱미터 85.00까지는 우리가 국민평형주택이라고 해서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건물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85.01부터 시작되는 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단기간의 매도 시에는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된다. 사업자일 경우에요.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대상 납부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영상 다 시청하시고 요 링크 통해서 또 들어가시면 좋아요. 사업자이신 분들, 매매사업자로 대형 평수 10% 부가가치세 계산하고 싶은데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면 제 카톡 링크 들어오시면 대형 평수 부가세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계산이 아주 쉽게 됩니다.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요, 경매 물건은 85제곱미터입니다. 즉 대형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도 단기 매도 시에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물건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바로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대지권 생소하시죠? 바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아직 등기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요, 땅을 깔고 있죠. 그래서 거래할 때에는 땅과 건물이 일치되어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유로 대지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요, 다소 위험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지식이 있고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지권 미등기 빨간색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오면 인근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세대, 즉 이 경매 물건만 대지권 미등기인지 아니면 이 아파트 전체 세대가 대지권 미등기인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특정 세대, 즉 경매 세대만 대지권 미등기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낙찰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분양이 아직 안 되면 대지권 등기를 분양이 다 되고 나서 대지권 등기를 일괄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확인을 해보려면 지도에 있는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네이버 지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끝에 지적 편집도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도를 확대시키면 이렇게 땅 모양이 울퉁불퉁하죠? 원래는 아파트는 땅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이게 아직 토지구역의 정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특정 세대, 즉 경매물건만 대지권 미등기의 건물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최초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얼마를 돈을 내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분양자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수 분양자가 얼마를 안 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죠. 최초수 분양자가 돈을 내지 않는 분양 대금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낸다면 돈 버는 거겠죠. 관련 판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 경매는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놓치는 거 없이 해야 안전하게 하고 잃는 거 없이 투자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권리 분석은 첫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그 다음 임차인 현황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하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된 말소 기존 권리를 확인하고 말소 기준 이전에 설정된 권리는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거니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보시면 근저당 설정 이전에 설정된 권리, 우리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땡땡님이 1억 전세금을 설정을 하고 전입, 확정, 배당까지 신청했습니다. 자, 근저당의 등기에 설정되고 3일 뒤에 전입 신고를 한 거예요. 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권리 분석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제 교육생님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하질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항력은 우리 언제 생긴다 그랬죠? 유상 임대차 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되어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거다. 잊지 않으셨죠?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라 배당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행경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보면 임금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 이런 거는요 우리가 문건 접수 송달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임금 채권이라는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요 임금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임금이란 단어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보면 임금 채권자 대리인, 임금을 못 받아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임금 채권은요 배당 순서가 빨라요.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배당 순서를 빠르게 설정을 법원에서 해준 겁니다. 태행경매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최우선 면제금과 같은 순위, 즉 3순위로 배당이 돼요.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배당표 알려드렸죠? 아직 이 영상을 못 봤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요,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미배당되는 보증금이 있을 확률이 높다면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이 금액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압류라고 되어 있죠? 압류는요 세금을 내지 못해서 설정된 권리입니다. 압류는요 법정기일이란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법정기일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정기일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등기에 설정된 날짜 압류가요 23년도 5월 25일 그리고 24년도 6월 20일 설정됐죠? 저게 법정기일이 아니에요. 법정기일은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빠르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등기에 접수된 날짜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알려면 우리가 이해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우리 억울한 임차인분은요.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억울하겠죠? 명도의 저항이 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도비를 아주 적게 설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넉넉하게 설정을 해서 입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배당까지 계산을 할 줄 안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입찰가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경매 공부를 하시면요. 그 정도 수준밖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집요하게 경매를 배워서 우리가 실전에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 수익률은 더 빛을 발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본인이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슴이 따뜻한 경매 투자자잖아요. 명도비를 조금 더 지급해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경매 사건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임차인 현황, 매각 물건 명세서 순으로 권리 분석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지금 권리 분석. 자, 보면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 기준 권리를 법원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19년도 11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박땡땡님이 전입신고는 19년도 11월 29일이라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 미리 알려드렸죠. 비고란을 자세히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 건물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입찰자분들 알아서 조사하고 입찰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렸죠. 대지권 미등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권리 분석했죠. 그 다음 우리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시세 분석이에요. 여기 네이버 매물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시세 실거래가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면적이 나오죠? 경매 물건은 무슨 면적일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만히 대보세요. 전용 면적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 면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경매 정보지에서는 전용 면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84.98제곱미터 이게 경매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 협상 끝에 거래된 가격,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참고를 해야 되냐면 현재 집 주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 즉 호가도 비교를 해야 돼요. 매매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면적 클릭하신 다음에 가격순을 낮은 가격순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낮은 거, 동, 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8,500, 106동 3층이래요. 그러면 동마다, 층마다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06동과 108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108동이 여기에요. 앞에가 뻥뷰죠? 근데 106동은 앞에가 막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장. 자, 우리가 상상만 하지 말고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06동이고요. 3층은 여기죠. 그럼 이렇게 보이는 뷰가 있는데 바로 주차장 뷰입니다. 자, 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차장이 있으면 매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기가 조금 탁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층일수록 이 매연은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106동보다 108동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에서 바라보는 뷰는 어떨까? 이것도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니까 언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2층 같은 1층, 3층 같은 2층이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시면 밑에가 커뮤니티 시설이고요. 1층, 2층 이렇게 되니까 뷰는요. 거의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뷰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는 이렇게 조그만 숲 뷰가 보이겠는데 전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저층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106동 저층보다는 108동 저층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도로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중요하겠죠. 보면 도로가 끊겨져 있나요? 아니면 이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는 도로라면 교통량이 제법 있을 테고요. 끊겨져 있는 도로라면 교통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해당 경매 물건은요. 도로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08동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 8천, 1억 9천이 거래가 되었고 현재 나와 있는 호가는 106동 3층 1억 8,500이니까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아서 108동 2층이 1억 8천이라면 1억 8,500 정도 한다면 호가 중에서 1등 물건으로 등록이 돼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요, 전화 임장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하지만 임장을 통해서 이거 얼마에 팔려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손품을 통해서 106동 3층 1억 8,500에 나왔는데 108동 2층은 이 동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1억 8천, 1억 8,500에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은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경매 투자자가 주도권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상 매도가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 또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매 물건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밑에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방일수록 조금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을수록 브리핑이 굉장히 자세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다라고 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올해 거래가 된 게 한 건밖에 없어요. 작년보다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구나. 왜 이럴까? 그 이유를 한번 조사해 보자 라고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자, 구글에서요,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동해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허허 벌판이었어요. 이렇게요. 구글에 쳐보니까요, 33년 표류한 동해지구 토지 정리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염토가 무단으로 적시된 걸 논란이 되면서 실시 계획 인가를 전면 취소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마찰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3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사업 진행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보다 느리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1등 호가로 만든 다음에 최대한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요, 1억 8천, 1억 8,500에 팔 수 있는 아파트인데 1억 7천, 시세보다 1,000, 1,500 정도 싸게 받아갔습니다. 자, 차순위는 1억 5,800이었죠. 1억 7,100 쓴 사람은 아마 실거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저분이 쓰지 않았더라면 2등이 1등으로 되었을 거고, 그러면 한 1,000 뛰기 정도 할 수 있을 물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기를 통해서 모르는 게 있다면 공부를 통해 실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수집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면 남들과 다른 아파트 경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아파트와 빌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경매 강사입니다. 아파트는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빌라는요, 잘 팔리는 빌라의 특징을 알고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덜 팔리기 때문이에요. 빌라는 잘못 받으면 안 팔립니다. 지금 경매 초보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모르면 20명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겉투 맞춤 경매 2기 수강생분이 계시는데요. 50대의 남성분입니다. 제가 경쟁 피하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 알려드렸고 1대1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방법을 아시자 물건을 찾았고 제가 경쟁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이다 라고 알려드리니까 임장 가셨습니다. 집이 서울인데요. 일이 끝나면 대전, 대구, 포항 이렇게 임장을 가셔가지고요, 2개의 물건을 추려 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찰 하셨는데 3등으로 폐차를 하셨고, 두 번째 입찰을 했는데 1등, 즉 낙찰을 받으셨어요. 경쟁은 2명이었고요. 수익률 2,500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한 건 투자로 2,500 정도 번다면 어떠신가요? 괜찮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파트는요,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단기간에 우리가 매도를 하려면 시세 가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같이 서울이 불장일 때는요, 미래 가치를 보고
시세보다 높게 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지방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을 테고 단기간에 매도를 할 예정이라면 시세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을 피해야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피해야지만 여러분들 경매에 성공합니다. 아셨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경매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50대 서울에 사는 남성분처럼 2번 만에 입찰해서 낙찰 받는다면 경매가 재미없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로 다음 물건 임장하러 갈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오래 하고 오래 해야 경매는 성공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빼먹지 않고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